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간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5월이 벌써 10일이 지나서 거의 반을 넘어갔죠. 그쵸? 오늘이 중순인가? 그러니까 네, 이제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또 다이어리를 꾸미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5월 지나서 별로 영상을 많이 안 올린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저의 게으름의 문제가 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살짝 조금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손이 여행 갔다 와서 너무너무 탔거든요. 이게 다른 데도 물론 탔는데 손이 정말 정말 색이 달라요. 그래서 이 뒷면하고 이 여기하고 이 두 개가 색이 진짜 완전 확연히 다르게 이렇게 손이 타버렸거든요. 아니 누가 손에다가 선크림을 바른답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뭔가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영상 올리고 나면 그래도 좀 초반은 약간 보거든요. 뭔가 좀 화질이 이상하다거나 뭔가 빛이 이상하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보는데 제 손이 너무 까매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손이 제 얼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 손이 너무 못생겨서 영상을 찍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영상을 안 찍고 있다가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손이 앞으로 까매졌으면 까매졌지 더 하얘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저의 아주 새까맣게 타버린 손과 저의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과 함께 네, 그냥 다이어리를 쓰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제 손과 내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올릴 텐데요. 만년필도 아직 리뷰할 게 남았고요. 네, 중단된 것들을 계속 해갈 참인데 일단 오늘은 그냥 원래 잘 하던 거, 네, 원래 하던 대로 다이어리를 꾸미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고, 원래 보통 이렇게 좀 약간, 중간에 좀 끊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쓰기 좋은 게 인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인력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 이런 형태의 날짜가 박혀 있는 거를 오려다가 다이어리에다 일단 붙이고서 시작을 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다이어리 다택이라고 하는 거가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이어리를 안 쓴 날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택이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예 날짜를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해버리면 그러면 약간 새로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뭔가 이 날짜에 대한 이야기만 쓰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다이어리를 꾸며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풀테이프를 갖고 오는 거를 까먹어서 풀테이프를 가지고 올게요. 이게 날짜가 11일, 지난주 목요일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친구랑 같이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브뤼셀에 있는 엄청 큰 성당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 성당을 간 주제에 왜 올라갔다 왔지라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성당 자체로는 너무 젊은 바실리카라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실리카 하면은 뭐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바실리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젊은 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은 바실리카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진짜 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몇 년도지? 여기 아마 얘네 뭐라 써놨을 텐데 1880년도에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벨기에의 50주년 독립을 기념한 기념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살이 됐을 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는 사실상 1830년에 시작된 나라인 셈입니다. 완전 애기죠. 응애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젊은 바실리카라서 사실상 그렇게 막 멋있는 유물이라거나 멋있는 역사 이런 게 없는 바실리카입니다. 근데 이 바실리카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무래도 젊은 바실리카의 특징상 이때 한창 벨기에가 아르데코랑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성당을 지을 때 아르데코 양식, 아르누보 양식을 차용을 해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곳곳에 이제 그런 양식을 활용한 건축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얘네가 뭐 아르데코나 아르누보의 진심이라서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원래는 그냥 오래된 나이 많은 전통적인 바실리카처럼 고딕 양식으로 뾰족뾰족하게 짓고 싶었대요. 근데 그렇게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아르데코 양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조금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르데코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었죠. 왜냐면 그 어디에도 이런 양식의 성당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뤼셀에 놀러 오고 내가 조금 시간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이 바실리카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바실리카가 특별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바실리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벨기에의 브뤼셀이라는 도시를 360도로 관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브뤼셀에 오셔서 많이들 가시는 게 아토미움이라고 하는, 한국 분들은 아마 초면일 거예요. 아토미움이요?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미음인가요? 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아토미움이라고 하는 파리의 에펠탑 같은 느낌을 주고자 만든 브뤼셀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흉물이고, 그 돈 내고 거기 가느니 차라리 바실리카에 올라가는 게 훨빼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쵸? 그리고 아토미움 주변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브뤼셀 사람들은 아토미움 안 가요. 왜냐면 그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요 바실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티 센터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시면 볼 수 있고, 내가 좀 걷기 싫다라고 하시면 시티 센터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철망 없이 이런 식으로 뻥 뚫린 360도 뷰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유럽에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철조망 같은 거 쳐놓고 새들이 하도 똥 싸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 바실리카는 완전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걸 철망으로 다 막으면 아마 엄청 흉물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했던 뷰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온 이야기를 쓸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종이가 엄청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종이가 진짜 많은데, 이 종이 다 어디서 났냐면 이거 공짜로 받아왔어요. 그 바실리카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기프트샵 같은 게 있거든요. 기프트샵 앞에서 친구랑 둘이 저랑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좀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의 펜화로 된 엽서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찾는 걸 보니까 누가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찾냐라고, 도움이 필요하냐 해서 저희가 이걸 찾고 있다 라면서 엽서를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이거 비슷한 거 우리 사무실에 많은데 한번 보러 올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이래서 사무실로 갔죠. 남의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 책장에 있는 모든 종이는 다 공짜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그 성당에서 역대 연도별로 나왔던 그 이 달력, 네, 이 달력들이 거기 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도들한테 배포한 달력 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 한국 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할머니 집이 만약에 불교를 믿으시면 할머니 집 가면 꼭그 주방 거실에 식탁 위에 보면 꼭 뭐 서남사 이래갖고 절 그림 위에 있고 밑에는 그 불교식 그 공휴일 같은 것들이 표기가 된 절기 표기된 이제 달력 있잖아요. 네, 그런 달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불교가 그런 카톨릭이 불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달력들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달력이요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는 부분이랑 이 글씨가 있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요 사진을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사진끼리 서로 방해를 안 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린다고 해서 뒷면에 있는 사진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뒤에는 이미 지나간 나날들이 적혀 있고 네, 저는 그냥 요 사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얘네가 좀 약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바실리카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굉장한 자부심인가 봐요. 그래서 이 바실리카를 네, 짓는 모습? 이 바실리카에 왔던 뭔가 주요 교황들이랑 막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아르데코 양식을 차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아르데코 양식의 구조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가서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약간 위화감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 여행을 할 때 보통 가는 성당들하고 조금 다른 모양새라서 거기서 오는 위화감이 살짝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MZ세대인가? 약간 성당계 MZ세대 같은 느낌의 삘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젊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치만서도 그 곡선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성당 양식에서 보기 드문데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 볼 거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요거는 위에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티켓인데요. 티켓은 8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고서 올라가면 돼요. 네. 그러면은 센스 있게 이 티켓에 이렇게 얘네 그 전망대에서 가장 멋있는 뷰라고 할 수 있는 네, 요 사진이 딱 인쇄된 티켓을 주더라고요. 센스 있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엽서예요. 이 엽서도 다 공짜라고 가져가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지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름을 말씀드리면 내셔널 바실리스크 코켈베르그라고 하는 네, 그런 바실리스크입니다. 상당히 이 민트색이 새롭게 다가와요. 아니 성당에 이런 민트색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종이를 줘서도 물론 그 비단 그렇지만 이런 아주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엽서들도 가져왔고요. 요게 그 직원분이 말했던 너희가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네, 엽서였네요.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꾸며줄까 해요. 제가 이 프랑스어를 이해하기에는 제 프랑스어가 너무 부족하네요. 네.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까세 루이 같은 거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뭔가 성경에 나오는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요걸
활용을 해서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네, 간만에 뵙는 거라서 여러분들께 네,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직 날씨가 그렇게 막 덥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옷차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긴팔에다가 긴 겉옷 입고 그러니까 당겨야 되는, 아침에는 조금 더 추운 약간 네, 그런 좀 아직 좀 쌀쌀한데 네. 근데 한국은 덥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여기보다 여름이 더 빠르게 오는지라 그런가 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약간 날씨가 괜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좀 약간 사람 살만한 그런 날씨가 됐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아주 날씨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막 유럽 여행 언제 가면 제일 날씨 좋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날씨냐 벌레냐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유럽은 방충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꽤나 고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꽤나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그리고 그 유럽의 여름이 뭐 한국보다 덜 덥다, 그리고 한국보다 덜 더운 이유는 좀 그래도 뭐랄까 습도가 없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다라고 하시죠. 네, 저도 동감하는 바예요. 그거에다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해가 있는 곳이 더워요. 그러니까 한국의 해랑 조금 다르게 진짜 이게 습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한증막에 건식 사우나 들어가시면 완전 이렇게 막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름에 더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럽 여름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 그늘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늘로 피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계속 저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카페나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 돈이 없고 약간 가난한 여행 저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그 가난한 여행 있잖아요. 카페는 하루에 한 번 가고 약간 이런 거요. 네, 그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요, 한여름이 뭐 유럽 여행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다른 계절들도 고려를 해봄직하신 것 같아요. 꼭 굳이 막 여름을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네, 다른 계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뭐 지난 4월은 조금 최악이긴 했어요.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맑은 날이 없어서. 이게 겨울도 괜찮은 이유는, 그러니까 겨울이나 이런 날씨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계절들도 비가 안 오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날이 맑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가 오고 날이 흐리고 어두우면 이제 사람 기분이 좀, 그쵸, 기분이 좀 약간 다운이 되죠. 그러면 여행이 약간 좀 슬퍼지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향수병 같은 게 오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쓰려고 했는데 날짜를 또 제가 살리고 싶고 이 뒤 종이가 너무 커서 잘라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막 한국도 그렇지만요. 유럽은 특히 더 막 8월 이럴 때 이탈리아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데 가시면 못 다녀요. 너무너무 지쳐서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이랑 한국이랑 또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대중교통의 부재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중교통이 부재한다고 하기에는 물론 대중교통이 다 있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부재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보다 배차 시간이 간격이 길고요. 그리고 보통 파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탄다는 건 내 소매치기들한테 내 가방을 한번 맛볼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소매치기들한테 이제 한번 찍먹해볼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그래서 아예 그런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다면, 네, 그렇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8월이랑 이럴 때 로마 가지 마시고 네, 로마 가면 대중교통 탈 때 조심하시고 이게 어차피 카드 형태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붙일 때. 왜냐면 얘를 자르기엔 아깝고, 그쵸, 아깝죠. 그리고 안 아깝나? 근데 요 별이 은근 귀여워가지고 저는 얘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런 초록색을 넣어주면 아까 요 라임색을 넣어줬을 때보다 조금 더 색이 죽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 비지터스 가이드를 잘라서요 뒷면에다가 대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자를 때 가위질 하면 괜히 직선으로 못 자르기 때문에 망했다. 망했지만 이 정도는 가려주리라 믿습니다. 아닌가? 띄어낼 수 있나? 이 종이가 그냥 A4가 아니고 은근 코팅이 된 A4라서 띄어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비지터스 가이드를 넣고 이렇게 넣어야겠다. 여기다가 다른 거를 이상한 걸 덧대지 말고 얘를 이렇게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쓰고 남은 요 조각, 아까 요 천사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활용을 해서요. 얘를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괜찮아.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이렇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영상을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 손을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니면 영상을 내가 봐야 된다. 보는 게 재밌다. 시각적인 요소가 재미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손은 머릿속에서 모자이크 해주세요. 댓글에다가 손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여행 나오시면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손에다가도 선크림을 바르시지 않으면 저처럼 약간 원숭이 손 마냥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디서 이렇게 진짜 심하게 탔냐면요. 스페인에서 진짜 심하게 탔어요. 스페인에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탈 줄 저도 진짜 몰랐는데 당했어요. 저도. 다시는 스페인의 햇볕을 우습게 보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탔습니다. 아까랑 굉장히 배치가 달라졌는데요. 이 달라진 배치 속에서도 나름 광명을 찾으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또 막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끔은 영상을 찍는 게 좀 약간 이런 다꾸 같은 거 할 때 좀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걸 만약에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찍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간에 좀 멈춰서 핸드폰으로 멋있는 배치를 찍어 놓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배치를 따라 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네, 조금 아쉽다. 그래도 영상을 찍는 건 당연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혼자서 다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틀고 다꾸를 하면 그런 기분을 느껴주시겠죠? 아마도 바라건대. 그래서 쪽에다가 왔다 갔다 라는 느낌으로 다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아까 그 티켓 어디다 놨지? 책상이 분명 작은데 이 작은 책상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잘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어디 있을까? 여기다 놨나? 티켓. 나의 티켓. 있다.
막 여기저기 흘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붙을 거였고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붙이고 싶거든요. 약간 너무 뇌절인가? 여기도 성당이 갖다 붙었는데 여기까지 갖다가 붙으면 좀 약간 너무 과하려나요? 근데 저는 이 성당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써주고 싶은데 얘를 쓸까? 그래, 얘를 쓰자. 그리고 그 성당에 2층에 올라가면요 특별 전시 같은 약간 연구 전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시를 하는데요. 거기에 한국 수사분, 그러니까 수사이자 이제 그러니까 그림 화가이자 이제 막 여러 미술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김은정이라고 하시는 신부님의 그 전시가 위에 또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던 게 그 성당에 이제 한 면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아예 그분의 작품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고요. 제가 진짜 그 이름만 있는 그 이메일 주소 쓰려고 카톨릭에 귀의한 냉담자라서 제가 진짜 카톨릭을 하나도 몰라서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한국 수사 그 아버지라고 써져 있었던 거 보니까 뭔가 수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의 신부는 아니시고 네, 신부는 아니시고 그래서 신부님의 작품이 있어서 또 가서 친구한테 자랑을 했죠. 아, 이분은 한국 사람이다. 근데 제가 또 잘못한 것은 그 성함이 김은정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막연하게 당연히 그분이 뭔가 여성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도중에 가니까 그 사진이 있는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약간 변명을 했죠. 한국에서 김은정은 약간 여성스러운 이름이기는 해. 막 이러면서 변명을 했는데 긁어버렸네. 이 종이가요,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모든 것을 약간 굉장히 유치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멋있게 꾸미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걸 또 접잖아요. 그러면 좀 나빠요. 그쵸? 좀 나빠요. 용납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여기서 더 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네요. 열면 그래도 막 나쁘진 않아요. 배치가 이렇게 막 굉장히 여러 겹으로 나름 되어 있는 배치라서 열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닫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 5월 통틀어서 학원이 방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왔다가 이제 가가지고 나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우리 방학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공부할 마음을 먹었는데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물론 기뻤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더 약간 좀 생활을 놓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다 갔겠다. 가족들 갔으니까 이제 집에 막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같이 여행을 계속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해이해져 있다가 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래야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학원이 시작을 해가지고 학원 갔다 와서 네, 바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제 다시 제대로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 제 옆 사람은 N만 번째 그 리부트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저는 약간 살면서 매일 그러는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쵸?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도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불효를 저지르시진 않으셨는지, 불충을 저지르시진 않으셨는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 얘를 어떻게 하면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바실리카여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커서 얘를 다 갖다가 다이어리에다 붙여버리면 너무 무식하게 공간 차지를 해가지고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막 너무 또 빼면 안 되니까 특히 요 돔은 또 살리고 싶고 사람 마음이 돔을 살리고 싶은데 요 티켓도 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티켓이라서 꼭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쪽 페이지를 여기랑 같이 놓고 볼 때는 얘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열면 예쁘지만 그래서 일부러 닫아놓고 최대한 요 닫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울리게 꾸밀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된다. 이거 아까 인력보다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역시나 이렇게 넣어주고 또 여기 넣어주고 애매하네요. 크기가 좀 애매해요. 음. 애매하다. 또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땐 얘가 약간 원흉인데 얘가 약간 근원인데 이 모든 애매함에 근원이 티켓에서 나오네요. 근데 이 티켓을 버릴 수는 없는데 얘를 여기다 붙여버릴까? 이렇게요? 어차피 얘를 완전히 붙이려는 건 아니거든요. 얘를 그냥 이런 마테로 붙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뒷면에 날짜 같은 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야겠다. 이 해석조차 어려운 프랑스어를 얘로 가리고요. 이렇게 붙여야겠어요. 그러면은 넘기면 이렇게 돼요. 네, 겹겹이 되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그럼 여기다가 뭔가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다 얘가 들어가도 되겠다. 이 비앙 메뉴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래야 이쁘지. 네. 그리고 여기 살짝 이 메모지가 살짝 애매해지지만 이제 그러면 그쵸, 이 메모지가 애매해지죠. 얘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이 메모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얘가 또 애매해지는데 그럴 때는 다른 메모지를 쓰면 되니까요. 당황하지 않고 쓸만한 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꺼내봅니다. 색감이 굉장히 비슷해서
애매할 때 넣으라고 이런 얇은 스티커를 만든 거긴 한데요. 지금 괜찮네. 이렇게 넣어야겠다. 그래야겠다. 가위로 들어볼까? 할 수 있나? 오케이. 오 마이 갓. 붙어버렸네. 네, 붙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얘만. 아까보다 훨씬 더 자리가 좁아져 버렸는데 그래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여기다 얘를 붙이기가 또 애매해졌네. 그러면 또 애매하지 않은 스티커를 찾아다니면 되죠.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애매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게요. 오 마이 갓. 얘를 이렇게나 가리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이쁜 포인트인데 얘를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데.
얼렁뚱땅 자리를 채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탁구는 의도치 않게 굉장히 다양하게 돼버렸는데요. 저는 그냥 성당 갔다 온 걸 쓰고 싶었을 뿐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페이지 모습은 이렇고요. 이게 살짝 조금 아쉽지만 색감이 그래도 거기서 가져온 종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제가 갔던 날과 또 그 엽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얘를 이렇게 까주면 알 수 없는 성경 구절과 그다음에 제가 그 전망대 올라갔던 티켓 풍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티켓에는 날짜가 적혀 있어요. 5월 11일에 간 거. 티켓 넘버도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내셔널 바실리카 드 코켈베르그인가? 네, 아무튼 그런 브뤼셀에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 모르실 대성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 다이어리를 꾸미신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벨기에 지식을 획득하게 되신 거예요. 네. 벨기에 바실리카가 있다? 그것도 아주 젊은 MZ세대 바실리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 거잖아요. 네, 쓸데없는 지식을 획득을 하셨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랑 함께 다이어리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